안녕하세요. 쑥스러운 자리인데요. 그동안 장편한 외과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주시고 대장내시경 편안하게 하셨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덕분에 장편한 외과는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개원 기념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의학 지식에 관한 한 600편이 넘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대표님이 오늘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쑥스럽지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의사가 되신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한 번도 제가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의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제 고2 때였는데 그때 결심을 했죠. 의대를 가야 되겠다. 긴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저는 그때 만난 의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래서 되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의사가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설명도 좀 잘해주고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고 가족처럼 대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도 엄청 다양한 종류의 의사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외과 의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의대 6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생명을 살리는 외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움을 주는 의사,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 수술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인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주위에서 반대는 있었지만 왜 힘든 길을 가냐, 그래도 저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여러 과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외과를 선택하고 다들 좀 놀라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저는 되게 외과가 좋았고 외과 의사 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 항문 세부 전문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의대 6년을 졸업하고 5년 동안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죠. 위암 수술, 간암 수술, 유방암 수술, 대장암 수술 많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대장암은 빨리 발견을 해서 용종을 제거하고 조치를 내시경적으로 조치를 하면 대장암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때 20년 전에 많은 국민들이 고생했던 질환이 항문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질환인 이 항문 질환, 대장암을 전문으로 하는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전임 일을 했죠. 대장항문 전문병원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그때가 2009년이었으니까 거의 15년 전이네요. 실제로 근무를 해보시면서 느꼈던 의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이런 건 없으셨는지? 정체성 혼란은 없었고요. 워낙 외과가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를 안 하려고 하죠. 갈수록 대장항문 외과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자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원액에서는 이제 세부 전문의를 두 가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대장 내시경에 대한 세부 전문의로 가지고 계신데 두 가지 다 하셔야 했던 이유가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외과를 선택하고 대장항문 파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장 항문 파트 중에서도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있고 안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대장 내시경은 되게 중요한 검사고, 그래서 잠시 얘기했지만 대장암을 예방하는 조치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 용종인 선종을 제거하는 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세부 전문의까지 준비를 해서 대장 세부 전문의로 14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센터와 전문병원에서 일하시던 중에 장편외과 개원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이제 한 12년 국립암센터에서 전임이 마치고 대학 교수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대장암문 전문병원에서 또 근무를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또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실 봉직의사로 12년을 근무를 했는데 저는 경험을 쌓고 싶었고 훌륭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죠. 그러다가 소신진료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가치관대로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2020년에 수원에서 장편외과를 개원하게 됐는데요. 장편외과의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진료를 하고 싶었고요. 현실적으로 제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잉 진료하지 않고 또 정성을 다하는 진료는 장편외과를 개원하고 나서는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원장님들 말씀해주신 개원은 진짜 실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까지 가지고 계시던 가치관과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좀 다른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씀을 그 개원 이후에 생각의 변화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직원 오너로서, 이게 원장으로서 또는 경영자로서 CEO로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의사가 된 이유도 그러하고 제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의사로서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병원이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장편외과에서 원장님을 자주 뵙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 중에 되게 특이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책을 참고 자료로 들으신다거나 한 분 한 분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다거나 뛰어나가서 인사를 하시거나 너무 근데 저는 이런 게 원장님이 다른 원장님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장편외과를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장편외과에 정말 소중한 분이 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가시면 나가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저를 믿고 오신 분이고 저에게 진료를 원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저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편외과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항상 뭔가를 쓰세요. 특히 다이어리 쓰시는 것도 그렇고 책 쓰시는 것도 언제나 멈추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환자분들한테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는 그런 감정이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의사가 왜 됐느냐라는 질문에 설명이 부족한 의사에게 불만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의사와 환자, 의사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찾아주신 고객분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주치의는 본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고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그 누구만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현실은 부정확한 정보가 많고 상업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를 드리죠. 제가 집필한 책을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도 자기 병을 자기가 잘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분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서 원장님의 목표를 먼저 여쭤보시죠. 제 생이 닿는 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저의 목표고요.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인간 이성균으로서의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목표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좀 한이 맺혔던 것 같고 가족들과 오래 같이 사는 개인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 이제 5주년을 벌써 맞이하셨는데 장편외과가 있기까지 지금까지 만났던 환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번호가 이제 2만 번이 넘었으니까요. 거의 2만 2천 분 정도가 오셨는데 장편외과에 모든 분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싶었고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께는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리를 빌려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는 진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의 장편외과 있기까지 만나셨던 직원분들 혹은 같이 일하셨던 파트너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병원 일인 것 같아요.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이 성장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도 여전히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은혜는 평생 갚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겠고 만족하면서 살아야겠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여전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쑥스럽네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장편외과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장편외과는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이성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